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현대캐피탈 대 OK저축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 패배로 연승이 끊겼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레오와 허수봉의 쌍포는 리그 정상급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전 세터 황승빈의 이탈은 전술 운용에 분명한 부담 요소다. 그럼에도 블로킹과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탄탄한 편이다. 홈코트에서는 서브와 높이를 앞세운 압박이 강화된다. 전체적인 뎁스와 경험은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이다. OK저축은행은 최근 3연승으로 확실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디미트로프가 시즌 초 부진을 벗어나며 공격의 중심을 잡았다. 정광인과 송이채 등 국내 자원들의 기여도도 눈에 띈다. 세트 운영이 안정되며 경기 후반 집중력이 좋아졌다. 다만 원정에서는 기복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높이 싸움에서는 현대캐피탈에 비해 열세다. 최근 흐름만 보면 OK저축은행의 기세가 상당히 좋다. 하지만 전체 전력과 홈 이점은 현대캐피탈 쪽이 분명하다. 접전 양상 속에서 서브와 블로킹 싸움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OK의 공격력이 위협적이지만 지속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결국 경험과 홈코트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두 번째 경기 흥국생명 대 페퍼저축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은 직전 경기 승리로 연패에서 벗어났다. 레베카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는 여전히 위력적이다. 정윤주와 이다연 등 국내 선수들의 역할도 점차 안정되고 있다. 세트 관리 능력은 시즌 내내 비교적 좋은 편이다.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리시브 안정감이 올라간다. 전체적인 전력 밸런스는 중상위권 수준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어느덧 7연패에 빠지며 분위기가 최악이다. 조이는 꾸준히 득점을 올리고 있지만 의존도가 너무 높다. 국내 선수들의 공격 기여도가 크게 떨어져 있다. 리시브 불안으로 세트 초반부터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연패가 길어지며 팀 사기도 크게 저하된 상태다. 원정에서는 더욱 어려운 경기를 치르고 있다. 최근 흐름과 팀 분위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매치업이다. 흥국생명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페퍼는 세트 중반 이후 급격히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초반부터 흥국생명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셧아웃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 세 번째 경기 뉴캐슬 대 첼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부상 이슈로 인해 시즌 내내 기복이 심하다. 그럼에도 홈에서는 강한 피지컬과 압박 축구가 살아난다. 고든의 스피드와 전방 압박은 가장 위협적인 무기다.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중원 싸움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홈팬들의 에너지는 경기 흐름을 단숨에 바꿀 수 있다. 다만 수비 라인의 공백은 불안 요소다. 첼시는 젊은 스쿼드를 앞세워 안정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 콜 파머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는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카이세도가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절한다. 원정 경기에서도 경기력 저하가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수비진 부상 누적은 부담 요소다. 홈 압박이 강한 팀 상대로는 고전한 사례도 있다. 객관적인 전력은 첼시가 근소하게 앞선다. 하지만 세인트 제임스 파크는 언제나 변수가 많은 구장이다. 뉴캐슬의 강한 압박이 첼시 빌드업을 흔들 수 있다. 첼시 역시 역습에서 충분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팽팽한 공방 끝에 승부는 쉽게 갈리지 않을 전망이다. 네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호펜하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공격력이 극대화되는 팀이다. 운다브를 중심으로 한 전방 연계가 매우 매끄럽다. 퀴리기의 측면 돌파와 패턴 플레이가 위협적이다.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가두는 운영에 능하다.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에너지 레벨이 크게 올라간다. 상위권 도약을 위한 동기부여도 확실하다. 호펜하임은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 중이다. 크라마리치의 클래스는 여전히 팀 공격의 핵심이다. 빠른 공수 전환과 역습 완성도가 뛰어나다. 다만 수비 라인의 집중력 기복이 종종 나타난다. 원정에서는 실점 위험이 커지는 편이다. 슈투트가르트의 압박을 버텨내는 것이 관건이다. 두 팀의 전력 차는 크지 않지만
홈 이점은 명확하다.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뛰어나다. 호펜하임도 득점력은 충분히 맞불이 가능하다. 다득점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팀의 집중력이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5번째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프라이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최근 연승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아무라의 결정력과 마에르의 패스 전개가 핵심이다. 다만 시즌 내내 홈 경기에서 강점을 살리지 못했다. 수비 집중력 저하로 실점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전력 누수 역시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 기복이 심한 팀 컬러가 변수다. 프라이부르크는 쉽게 지지 않는 조직적인 팀이다. 그리포의 세트피스는 언제나 위협적이다. 긴터가 수비 중심을 잡으며 안정감을 더한다. 다만 득점력이 폭발적이지는 않다. 원정에서는 실리적인 운영에 초점을 둔다. 무승부 비율이 높은 팀 컬러를 유지 중이다. 두 팀 모두 확실한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다. 볼프스부르크의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홈 이점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점이 문제다. 프라이부르크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승점을 노릴 것이다. 접전 끝에 승부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6번째 경기 함부르크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함부르크는 승격 후 잔류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공격적인 색채는 유지되지만 수비 불안이 크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 필리프와 글라첼의 제공권은 주요 무기다. 다만 수비 뒷공간 노출이 잦다. 강팀 상대로는 실점 관리가 가장 큰 숙제다. 프랑크푸르트는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버카르트를 중심으로 한 공격 효율이 뛰어나다. 중원과 이선 자원들의 기동력도 강점이다. 원정에서도 전술 완성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상대의 압박을 역습으로 풀어내는 데 능하다. 전체적인 전력 안정감은 홈팀보다 앞선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프랑크푸르트가 우세하다. 함부르크의 홈 분위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비 조직력 차이가 뚜렷하다. 프랑크푸르트의 빠른 전환이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원정팀이 효율적인 승부를 가져갈 전망이다.